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다. 이게요, 새날 방송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저랑 진성준 의원하고 이렇게 그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제 그거를 많이 했어. 지역별로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다를 이제 지역별 사투리 섞어가면서 북한 사투리까지 등장했지. 이게 지금 대국민 놀이가 되고 있어. 한 번씩 해봐봐, 자기들 버전으로. 다 전라도인데. 아니, 자기들 버전이라는 게 사투리 쓰란 말이 아니라 아. 이거 좀 활용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다를. 지금 그런 거 좀 순발력도 그렇게 떨어지기는. 좀 못해요. 문제는 이게 이미지화 되는 게 윤석열을 지지를 굉장히 저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는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다 이 말을 댓글에 포털 뉴스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런 거는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난 해보고 싶어. 이게 활용하려면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하고 괄호 열고 윤석열은 아니다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도 그렇지 무속 윤석열은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주가 조작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커져요. 신천지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신천지 윤석열은 아니지. 아니다. 족발 윤석열은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활용도가 되게 커지는데 자랑할 만한 건수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그런 문구예요. 윤석열한테 우리가 그 보수 세력이 아닌 이상 윤석열한테 발견되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술 잘 먹는 거? 대통령의 자격은 아니잖아, 그게. 장점일 수 있어, 동네에서. 술 잘 먹으면은 다른 남편처럼 개가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맨정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거는 가정에선 좋은 걸 수 있어. 근데 대통령의 자격은 아니잖아. 또 윤석열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 노래 잘한다며. 당구 잘 친다며. 대통령의 자격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렇지 당구 500 윤석열은 아니다. 부동시 윤석열은 아니다. 그렇지. 쩍벌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윤석열은 있는 아니다. 거예요. 습진 윤석열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걸어서 그냥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다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러고 보니까 안과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동시를 봤대요. 제가 하는 거를.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해주더라고요. 부동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력 교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쪽 눈은 아예 시력을 잃어버린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양쪽 눈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쪽 눈이 워낙 차이가 나버리면 뇌에서는 한쪽 눈에서 오는 정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눈에는 영양분을 안 보내요. 그러면 한쪽 눈만 시력이 살아있고 나머지 한쪽 눈은 완전히 시력이 죽어버리는, 특히나 이렇게 오랜 동안 교정을 안 하는, 교정 안 한 상태에서 시력을 부동시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해보면 금방 나온다. 우리 이렇게. 윤서방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사가 정말 한시가 급하네요. 검사인데? 검사인데 검사를 시력 검사 자꾸 이렇게 늦추면 부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빨리 하시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윤석열은 그냥 비리 검사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리 검사예요. 그게 대통령 선거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 실제 몸통은 100이라고 하면 지금 한 3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뭐 실언, 망언, 부지, 무속, 신천지, 뭐 본부장 비리, 정치보복, 뭐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다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확산되고, 아까 그 우리 동네 그 아주머니처럼 내가 3차 토론 보고 말이 윤석열 그 병신 같은 새끼 절대 안 찍는다. 차라리 얍삽한 게 낫다. 얍삽하다는 얘기는 똑똑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아니다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래도 그렇지 신천지 윤석열은 아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속인이 조언했다 그랬지. 건진이 조언을 해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요건 프레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신천지와의 직접 연관성을 떼내기 위해서 무속인이 조언했다 정도의 정보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윤석열과 신천지가 직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난 더
중요하게 바라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타기 기사. 그렇지. 그러니까 무속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마차님 무속 싫어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속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신천지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무속인 조언의 압수수색 거부였다고 하는 윤석열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타이틀만 얻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거 수사 못해요. 더군다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불러갈 수도 없어요. 쉽지 않죠. 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어도 못 불렀는데 어쨌건 검찰이 이 의혹을 수사를 했다고 해. 배당만 해서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여러분들 CBS가 어떤 방송이냐면은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CBS. 크리스찬. 케이블 TV 보면은 CBS 말고 CTS도 있어. 다 기독교 계열의 방송들인데 CBS 입장에서는 신천지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CBS 단독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캠프 실세야 중요한 거야. 실세야. 신천지 유착 정황이 있어갖고 요게 이제 CBS 단독인데 윤석열 캠프 조직 총괄이 이용수라는 사람이야. 10년 전부터 신천지 탈퇴자 관리라고 거기에 관련된 그 증언자를 보도를 하게 된 바로 이 단독이에요. 윤석열 캠프의 조직 총괄이 신천지 관리자였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이제 입장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누군가가 그 이영수란 사람을 윤석열한테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윤석열과 이영수가 전부터 연관성이 있었다면 나는 그 핵심 요직은 누가 소개시켜줘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사진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여기 이제 그 신천지 탈퇴한 사람한테 이영수가 박아땄던 확인서예요. 상기인은 신천지 소속이었던 누구누구와 상의하여 정의구현 차원의 신천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의 협조하에 처리할 것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영수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만희가 나오는 행사에 이영수가 같이 나왔던 행사인데 재밌는 건 여기 원희룡도 있다. 와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난해도 홍준표도 될 이런 것 행사를 간 적이 있으니까. 네. 근데 비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비난해도 돼.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 이영수를 영입을 할 때 위에 한번 보세요. 열지대 윤석열 팬클럽에 윤석열 국민캠프 조직지원본부장 30만 회원 조직통 이영수 영입 성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 30만이 어떤 30만? 신천지? 이미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런 열지대라든지 하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최대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팬클럽도 그럴 것이고 당원 가입도 그럴 것이고 들어갔더니 신천지가 뭐 아쉽다고 홍준표 떨어뜨리고 윤석열 당선시키려고 들어갔겠냐고요. 그 전에 이미 신천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현실적으로. 이 다음은 이게 희미하긴 한데요. 윤석열 캠프 이영수 명함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데 이 핵심 자리에 신천지 관리자가 이미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다. 그럼 CBS가 빡이쳐 안 쳐? 빡치죠. 왜냐면 내 밥그릇 뺏어가는 놈들인데. 근데 이영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스쳐 지나갔었는데 중간중간에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때 그놈이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먼저 이영수는 안대희 대법관 출신이었는데 이제 새누리당 정치 쇄신특위 위원장도 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의 처제의 남편, 그러니까 동서지간입니다. 안대희하고. 그래서 안대희랑 짝짝꿍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KMDC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자본금 5천으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요즘 윤석열이 하도 하천대유 5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3억 5천으로 저도 자본금 5천 사실 후에 16억이 되긴 하지만 자본금 5천으로 갈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차관 등의 힘을 얻어서 박영준 차관 유명했었죠. 버마 정부로부터 자원개발 탐사권을 따내고 우회상장을 시도해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아서 이제 조사를 받았을 때가 있어요. 이때 안대희의 친동생도
근무를 했었고 안대희가 감사를 했었던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때 뭐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건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 다음 건이 뭐냐면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4억 원을 받아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이때 이제 폭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24억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당시에 이제 2011년에 국정조사를 했어요. 청문회 때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더니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로 거절이 됐었는데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영수하고 또 하나는 정진석입니다. 정진석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그 전에 삼화저축은행 고문이었던 거예요. 여기다 하나만 그러면 내 연관성이 있는 거 내가 준비한 거. 윤석열이 차떼기 수사 때 아까 말한 네. 주범 한나라당 의원 측에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적 편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다. 윤석열 도움으로 대검 사무실에서 구속된 최동훈 의원과 만났다. 전 강원도 의원의 진술이에요. 윤석열에게 접견 부탁하자 편하게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서 전 강원도 의원이 이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리 검사라니까 깨끗한 척했지만 다 비리 검사예요. 구속 피의자에게 사적 편의 제공하는 것은 검사 징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은 과격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던 사람이다.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봐주는 거예요. 이번에 김우영이라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조우영. 조우영이죠. 조우영이라고 하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는 김만배 말이 올라갔더니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내보내더라. 그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합쳐 보면 신천지랑 연관이 있죠. 친분 관계가 라인이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지. 근데 이영수 자체는 애초에 이쪽 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수행이기도 했었고 후보 당시에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청년분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청년위원회 지도위원장 그리고 이해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경호실장을 했고요. 청년위원장도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때는 유세 본부장을 했고요. 현재는 뉴 한국의 힘이라는 이 단체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30만 그 신천지로 추정된다는 30만의 그 숫자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이 한국의 힘이 전국에는 18개 지부가 있고 52개의 지회가 있고 20여 개의 해외 지부에 총 30만가량의 회원으로 결성돼 있다라고 하는데 뉴 한국의 힘은 아무리 찾아봐도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그 비밀 조직이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어떻게 이제 원래 이 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경선을 하면서 윤석열을 선택을 한 이유가 좀 의아한데 왜냐면 2008년에 홍준표랑 같이 태권도 협회 취임을 할 때 이영수 회장을 특보로 임명을 하고 미얀마를 함께 방문하는 등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가. 근데 결과적으로 2011년 당대표 선거 때는 또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이 한국의 힘을 데리고. 지금은 뉴 한국의 힘이지만 그전에는 그냥 한국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을 데리고 홍준표를 완전히 밀어주고 했었는데 정작 이번 경선 때 이영수는 홍준표를 버리고 윤석열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확 이 안에서는 이슈가 됐었던 거죠. 네. 실제로 그 홍준표도 인정을 해요. 이영수가 이만희랑 가까운 사이인가 맞다. 근데 그런 상황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지금 그 이영수가 정치인인 것처럼 이미지화 됐지만 CBS 노컷뉴스의 보도는 그거잖아요. 실제로 이영수는 신천지 관리자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경선 때 윤석열을 당선시키려고 신천지에 소위 말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민주당 경선까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민주당 경선도 마지막 경선 때는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예상이 돼서 민심과 다른
투표 결과가 만들어진 것처럼 걔네들이 지금 윤석열을 돕기 위해 들어갔던 이유는 그냥 윤석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맥이나 커넥션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윤석열은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압색하라는 걸 못한 거죠. 그리고 딴 핑계를 댄 거지. 그게 드러날까봐 건진 법사가 조언했대. 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영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과 신천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이쯤 되면은. 그리고 보니까 그런 포털에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카페마다 들어가 보면 전부 거의 네이버가 폐쇄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글을 올리면은 다 네이버가 차단시켜 버리고요. 이 정도로 꼼꼼하게 신천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했던 게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우리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있었잖아요. 그때 낙곰수에서 그렇죠. 한참 이야기했었었는데 터널 디도스는 그 디도스. 배우로 지목당한 사람이 이영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게 아니고 투표소 안내 페이지만 불통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배후가 그 당시에 이영수였다는 거죠. 네. 놀라우신 분인데 아무튼 신천지와 그 윤석열과의 관계는 이렇게 또 의혹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천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렇게 네. 30만 중에서 한 11만, 그 30만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11만은 굉장히 합리적인 숫자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새날도 이걸 종교로 만들어 버릴까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뭐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시키는 건 다 하게 만들어. 종교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예배를 비슷한 시간에 매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비상식적인 이야기하면 저는 악플 맞잖아요. 이건 종교는 아니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막 할렐루야가 나와야 이것이 종교인 것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면 무조건 믿습니다. 채팅창에 왜냐면 믿습니다. 여기에 엄청 올라올 거예요.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맹목적 믿음은 일반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사이비냐 아니냐 똑같거든요. 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보수 개신교 쪽에 일부는 사이비예요. 목사를 믿게 만들고 그렇죠. 너무 과하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에 매달리게 만들고 요거는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는 신천지나 모 교회나 비슷해. 난 크게 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일반인들이 어떤 신념적 종교로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그 느낌 정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하면 대학교 들어가고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영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은 지금 신천지와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종교 무슨 분야의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캠프의 핵심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이 자리가.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맡기겠냐고요. 잘 아는 사람 맡기는 거지. 저는 또 하나 쓰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저희 엄마가 자꾸 그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번 대통령 예언한다. 아니면 뭐 영부인이 누가 될 건지 사주풀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각 무당이나 점집에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물론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사주만 주고 누군지 안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100% 알려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말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말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막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음해 막 이런 것들이 투영되게끔 점사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유명한 사람, 진짜 유명한 점을 보든 무속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광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게 자기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아름아름으로 다 와서 예약하고 줄 서서 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여론몰이용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요? 조회수도 꽤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이라고 해요. 양쪽 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마차님이 그런 걸 보니까 그것만 뜨는 거 아니에요? 그 우연히 들었다고. 그 우연이란 말만 들었나 윤석열 생각나. 우연히. 우연히. 자, 알겠습니다. 어제 그 신천지하고 윤석열은 벗겨내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이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뭐 신천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인터뷰 한번 할게요. 신천지 피해자 모임. 근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종교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현세를 망가뜨리는 세력은 전 다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내세라고 하는 것을 미끼에 삼아갖고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래야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세력은 전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내세가 중요한 만큼 현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천지 이야기였습니다.